문제가 나오죠. 채무불이행.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를 채무불이행이다라고 해요. 채무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가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약관계 소멸 있잖아요. 계약관계 소멸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둘이 만나 계약을 체결한 게 있어요. 둘이 만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게 9월 11일 날 계약을 체결했고요. 11월 11일 날 계약관계를 삭제했습니다. 해제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계약관계를 해제했을 경우에 이 계약관계는 삭제가 되는 건데 11월 11일 날 계약관계가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 거슬러 갑니다.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거슬러 가죠. 이걸 우리는 법률용어로 소급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급적으로 소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갑이 가지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네요. 자, 이 임차인은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익이 차임을 연체했어요. 차임을 2번 연체했다 그 말이죠. 차임을 2번 연체했다라고 한다면 이 임차인은 보호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임대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차임을 받기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임을 안 주기 때문에 의도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되겠죠. 따라서 이 갑은 이 계약관계를 소멸시켜버릴 수가 있는데요. 이때 쓰는 표현은 해지가 되겠습니다. 해지. 해제는 계약관계를 삭제하는 것이고요. 해지는 계약관계를 중지를 시키는 겁니다. 중지. 자, 그래서 둘이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관계를 해지했습니다. 이 경우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그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대로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지는 소급표는 없습니다. 소급표는 없고 앞으로 장래를 향해서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장래 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해지와 차이점이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제는 소급표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해제, 임대차 계약은 해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럼 이 매매계약과 임대차 차이점이 뭐냐면 매매계약은 이전 등기를 해주고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한 번에 끝나는 계약이잖아요. 이 계약을 일시적 계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시적 계약 관계를 끝낼 때 해제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계속 사용하게 해줘야 되겠죠. 2년 동안 계속 매달에 한 번씩 차임을 지급해 줘야 되겠죠.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계약이죠. 이 계약을 일시적 계약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계약 관계를 끝낼 때는 해제고요. 계속적 계약 관계를 끝낼 때 해지 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약의 소멸 부분까지 해서 가볍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여기까지가 계약법 총론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계약법 강론에 가게 되면 14가지 계약이 있는데요. 14가지 계약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는 딱 3가지밖에 안 나온다라고 했죠.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3가지밖에 없는데요. 거기서 가장 좀 기본적인 사항들 몇 가지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계약에서 자, 오늘은 간단하게 계약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약금 관련해 가지고 올해 시험에도 또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둘이 만나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자, 이 집을 내가 너에게 5억 원에 팔겠다. 오케이. 5억 원에 사겠다. 청약과 승낙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했습니다. 그리고 이 매수한 사람 있잖아요. 이 매수한 사람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주게 되는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는 것은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금 주는 게 아니에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서로 합의를 보는 거잖아요. 합의니까 계약이죠. 합의니까 계약이고요. 계약금을 얼마로 할지 합의 보는 거니까 이걸 계약금 계약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약금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계약금 계약이 체결됐는데 예를 들면 계약금을 5천만 원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을은 계약금 계약의 근거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 건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계약금을 5천만 원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직 현실적으로 계약금을 5천만 원 지급 안 했습니다. 이때 계약금 계약이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할까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계약금 계약은 낙성 계약이 아니라 요물 계약이에요. 요물 계약. 따라서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려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이 지급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계약금이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계약금 계약은 성립 안 했다라는 것 인식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계약금 계약은 매매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금을 정하는 거죠. 따라서 주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계약금 계약에 근거해서 계약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이 계약금이 과연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성질의 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매매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했잖아요. 낙성계약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 합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지라도 계약금을 지급 안 했을지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계약금을 지급하죠? 왜 계약금 지급하는 겁니까? 증거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증약금이다라고 합니다. 계약이 체결됐다라는 증거를 남기는 돈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해약금의 성질. 말 그대로 계약을 해제할 때 쓰는 돈이다. 이걸 해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약금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약 관계를 위반했을 경우에 몰수할 수 있는 돈이다. 주의해야 될 것은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가지려면 반드시 특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올해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해약금의 문제가 시험에 나왔는데요. 해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 관계를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둘이 만나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했으면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가 있는 겁니까? 계약을 끝내려면은 이 계약을 끝낼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 계약을 끝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계약에 채무불이행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 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 관계를 끝낼 수가 있어요. 이걸 해약금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넘겼잖아요. 을이 자기 마음대로 이 계약을 끝낸다라고 한다면 갑에게 뭐가 발생하겠어요?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 손해를 계약금으로 보충해주면 된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가 이 계약을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 손해 부분을 계약금으로 보충해주고 계약을 끝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을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즉 계약금만큼 손해를 보면 이 계약 관계를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이 계약을 끝내고 싶다. 그렇다면 어차피 자기가 받아둔 돈, 이 계약금 자기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갑은 계약 관계를 끝낼 때요. 의사표시, 즉 이 계약 관계를 내가 끝내겠다. 내가 너에게 2배를 주겠다. 100을 상환한다. 어차피 이 갑이 계약 관계를 끝낼 때는요. 예를 들면 여기에 계약금이 5천만 원 넘어갔을 때 이 을은 5천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가 있고요. 갑은 을로부터 받았던 돈이 5천만 원인데 5천에다가 자기 돈 5천을 얹어가지고 계약 관계를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 을은 계약 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야, 내가 그 계약금 포기할 테니까 이 계약 끝내달라 의사표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갑이 계약 관계를 끝낼 때는요. 의사표시 외에도 2배를 상환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을에게 돈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갑에게 돈이 넘어갔으니까 을이 의사표시만 하면 계약은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는 아직 갑이 계약을 끝낼 때는 아직 을에게 돈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의사표시 외에도 이 2배를 현실적으로 을에게 제공을 했을 때 계약관계가 끝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관계를 끝낼 때는요. 시간적 제한이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사실도 인식을 해줘야 되고요. 올해 26회 시험에는 어떤 부분이 나왔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이 나왔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약관계를 끝내고 싶다. 그럼 그 계약금을 가지고 그 계약관계를 끝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매수한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한 사람은 2배를 상환함으로써 그 계약관계를 끝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26회 시험 때 정답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매매계약 관련해 가지고 계약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나중에 우리가 기본 강의 들어가게 되면 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 두시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임대차 계약 부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